네, 리포트 보신 것처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전문가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가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기도 합니다. 어제 법정에 나오면서 한 말부터 일단 좀 의미심장했던 게 법정에 설 사람은 정치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재판이기도 해서요. 일단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이런 확인서 자체를 써준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본인만 딱 찍어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최강욱 전 비서관이 뭐 청와대에서도 공직에 있었고요.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잖아요. 또 네. 변호사 출신이단 말이에요. 이 법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 정말 그렇게 억울하다고 한다면 이제 법정에서 좀 진검승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검찰을 향해서 한 줌도 안 된다랄지 아니면 사악한 물이다 이런 표현 자체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소를 지금 이 최강욱 전 비서관이 얘기하고 있는 그 논리들이 또 있죠. 어떤 건가요?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뭐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네. 지금 2017년 1월부터 이제 10월까지 매주 2번씩 이후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이제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줬고 이 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어떤 입시에 쓰여졌거든요. 그런데 지금 검찰의 어떤 공소장 내놓을지 수사 결과를 보면 이 인턴 증명서를 건네주면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은 인턴 증명서를 허위가 아니고 사실 인턴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인턴 증명서가 설사 입시에 제출됐다 하더라도 일부 허위라 할지라도 이거 자체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그러면 사실 대학의 입시 업무에 관해서 방해를 한 걸 볼 수 없다.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. 네. 공소 제기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그냥 본인은 뭐 계속적으로 지난번 뭐 청와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. 또 어제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본인을 입건한 날짜가 언제인지 좀 밝혀달라. 그런데 사실 검찰에서 입건한 날짜를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든요. 그리고 그것은 이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그런데 아마 이 최강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마 입건 일자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기소 이거와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은 입건된 당시의 상황이랄지 아니면 입건이 언제 됐는지 그걸 갖다 알려줄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계속 주장하는데 저도 사실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런데 아마 입건 일자하고 본인에 대한 기소 부분이 뭔가 좀 함수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아니 입건 일자하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.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.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마 구체적인 이제 의견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. 네. 최강욱 당선인의 주장은 그렇지만 이제 검찰 측의 입장에서는 입시 비리로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다. 뭐 여러 조건상 그 성립될 수 있는 그 부합되는 조건이 최 당선인에게 있다. 이런 입장이잖아요. 네네 일단 최강욱 전 비서관이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만 꼭 집어서 했느냐예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확인서 써줬는데 이제 검찰은 아마 그 확인서를 써준 사람이 여럿 있는데 입시에 사용될 걸 알면서 써줬느냐 아니면 그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검찰 입장은 그 아마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기소를 했다고 그렇게 검찰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일단 검찰 입장은 그래요. 이제 허위로 작성한 것은 맞다는 거에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아마 법무법인 내에 있는 사람이랄지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그 진술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법정에 제출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하면 당연히 입시에 비리 쓰일 건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.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았고 정경심 교수에게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. 이런 얘기 했다는 것은 입시에 뭐 당연히 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. 그런데 네. 물론 최강욱 비서관은 변호인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해요. 자기가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이
굉장히 조그마한 법무법인이다. 이런 법무법인에 소속돼서 인턴했다는 것 자체가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 이제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재판의 쟁점은 네. 이게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허위로 발급을 해줬냐, 확인서를 써줬냐 이거 네. 하나고요. 또 허위로 써줬다 하더라도 이것이 입시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재판의 쟁점이 될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허위인지 여부도 그렇고 네. 허위 여부가 밝혀져도 업무 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? 그러니까 이 얘기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네, 결국 허위를 할지라도 만약에 지금 이 인턴 증명서는 최강욱 전 비서관의 명의의 인턴 증명서이기 때문에 허위를 할지라도 이건 사문서 위조죄가 해당이 되지 않아요. 공문서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건 안 되는데 이게 내용이 허위인 걸 가지고 입시에 썼기 때문에 입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유기에 의한 업무방해가 된다.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. 네. 뭐 국회의원이 되면서 지금 검찰과의 싸움을 단단히 예고한 상황에서 지금 열리는 재판이기도 하고 앞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청와대 하명 수사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이 이제 한때 이제 떠들썩했었는데 총선 이후에 열기로 재판을 했습니다.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이제 내일 열리게 네네네. 되는데 여기도 뭐 당선인이 연루돼 있기도 하고요. 그렇습니다. 일단 이제 공판 준비길에는 피고인들이 나올 의무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. 근데 변호인들만 참석을 할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지금 문제되는 것은 청와대에서 하명을 했느냐 여부잖아요. 네. 그리고 하명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청와대의 8개 정도의 부서가 관여를 했는지 또 그러한 하명 수사를 받아서 황운한 경찰청장이 뭐 네. 압수수색도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를 했는지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이제 쟁점이 될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총선 전에 기소가 한 13명이나 됐잖아요. 네. 근데 거기에 당선인 신부인 사람 이번에 국회의원에서 당선된 네, 네. 사람들이 여러 있거든요. 뭐 네.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랄지 그래서 재판은 내일은 이제 준비기일에 불과하고 재판은 계속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머지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랄지 네. 아니면 이광철 비서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소환해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 네. 아니면 조사 후에 또 같이 기소가 될지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